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오늘 신문에 해놨던 우리 또 허민 기자의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많은 이제 논쟁과 또 충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데 지금 한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됐죠? 이제 뭐 두 달 됐나요? 7월 23일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뭐 한 50일, 네. 50일 정도. 두 달도 안 됐죠? 네, 두 달도 안 됐죠. 사실 두 달 가지고 뭘 실패했니 성공했니 하는 거는 너무 넌센스 아닌가요? 제가 그 허민 기자 뭐 저도 뭐 오래전부터 우리 저 현정님이야 뭐 같은 직장 동료니까 또 말씀하시기 뭐 할 거 같고 저는 뭐 제 그걸 읽어봤어요. 예. 읽어보고 근데 일단 이 앞에 뭐 이렇게 그 취임 이후에 지지율 변동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원인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 분석 그 한 부분은 뭐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뒷부분 있잖아요. 후반부에 있어서 한동훈 정치의 뭐 문제점, 한계, 오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 쭉 적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취임 이후에 당선 이후에 좀 하락했다. 근데 그게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근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그거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오래된 언론인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이 논점 이탈하고 논리 비약이 있어요. 논점 이탈. 그러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하는 거는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동훈 정치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평가는 그건 또 그거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별도로 얘기해야 될 거를 두 개를 접합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네. 뒷부분에 사실상 본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허민 기자는 이른바 그 윤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글을 쓰거나 가끔 뭐 TV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보수 쪽이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 비판의 그 어떤 소재로 여론조사를 활용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전문가 그거 봐서는요, 그걸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직한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제 회사 일이니까 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뭐 하여튼 원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정치인을 평가하려면 뭐 그래도 한 몇 년을 해야 우리가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글쎄요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두 달도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했어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외교안보 분야 지금 저 대정부 질문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알고 봤더니요. 오늘 그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방 AI 혁신을 위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행사를 간다고 불참한다라고 박찬대에게 이미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박찬대한테 허락을 다 구하고 다 오케이를 받고 오늘 행사를 오늘 조선호텔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국방 분야의 AI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참석 불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이 왜 안 하냐? 아니 거기 따지지 말고 박찬대한테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찬대가 다 허락해서 안 나오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지금 장관들을 타박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그 큰 행사에 당연히 외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맨날 저 따져봤자 사실 영향가 있는 거 하나도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또 불러 내려오면 또 기승전 그렇죠. 윤 대통령 따지고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은 따질 게 뻔하고 이 최상병 따질 거고 똑같은 거 저거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또 불러야 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참 웃기는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한테 물어보세요. 그 야당 의원들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박찬대가 다 오케이하고 사인했으니까 그쪽에다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광노현이라는 작자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참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광노현이 지금 사실은 이쪽 좌파 진영에서도 지금 출마하지 마라.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이 광노현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광노현이가요 한동훈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를 왜 고소했냐면 한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제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이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 아니냐. 광노현 씨는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어제 그 최고위원회 발언입니다. 네, 최고위원회 발언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오기도 하고. 자, 근데 이거를 갖다 고발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민주당도 했습니다. 네. 예? 진성준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고발 안 하고 왜 한 대표만 고발해요? 이 웃기는 짜장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참 그리고 뭐 똥낀개가 썩낸다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인 것 같아요. 광노현이 저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뭐를 참 귀감을 삼아갖고 교육감으로부터 기감 삼을겠죠. 자, 예. 매수해서 돈 2억 줘도 괜찮다. 교육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30억 저 미납해도 교육감 한다. 예. 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무는 수행치 않지만 권리는 따먹는 이런 기막힌 기법을 가지고 있다. 니들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네. 뭐 그런 귀감일까요? 그러니까 참 비교육적이죠. 근데 똥낀개가 썩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저는 이 야당의 대표적 얼굴이다. 그래놓고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3중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교육감이 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를 하나요? 참 그것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작자들이 지금 좌파 민주당 쪽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본인들도 부끄러웠는지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제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진성준이가 한동훈 대표를 보고 무슨 뭐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 뭐 외계인 같다. 그것도 김호준하고 낄낄거리면서 낄낄빠빠 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아마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아니 외모 문제 따질 거면 저 김호준이부터 먼저 따져야지 왜 한 대표를 저 외모를 따집니까? 이게 뭐 부러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랬더니 오늘 공식 뭐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사과 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모 비하하거나 뭐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국이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호준하고 엮이면 안 돼요. 이 작자도 그럼요. 원래 그렇지만 예. 아주 그 상대방의 약점 이런 것들은 약점도 아니죠. 뭐 한 대표가 잘생긴 게 약점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게 삼아서 채권 저렇게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김호준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또 옛날에 그 전당대회 때 누가 그 뭐죠? 그 한동훈 대표 뭐 도발에 대해서 뭐 네. 가짜뉴스 흘린 걸 진짜인 줄 알고 자기 페북에 올렸다가 네. 또 그 삭제하고 뭐 소동을 벌인 자 아닙니까? 예. 참 이걸 보면 그냥 친절한 뭐 영자씨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세요. 예. 사람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 기본적인 인식, 딴 사람에 대해서 이 정식으로 비판할 거는 없으니까 이제 외모인데 외모도 사실 비판할 게 없는데 오히려 비판받으려면 저 김호준이가 더 비판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한 대표가 뭐 구두를 뭐 어떻게 신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비판받게 저도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는데 참 기가 막혀. 이재명도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닌대요. 뭐 예. 참 그게 그리고 뭐가 흉볼 겁니까 그게? 참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오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다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이 배드민턴 협회가 후원을 받아서 원래 선수들한테 이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를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달랑 2,300만 원 정도만 이걸 내놨대요, 돈을. 그리고 또 이렇게 저 받으면 자기가 한 3억 원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자기 쪽 사람들한테 분배한다든지 용품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참 우리 체육회가 비단 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어제 진종호 최고위원이 발표함에 따르면 사격 연면도 똑같은 일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이 포상금 줄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참 저런 일을 벌였다고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어디 뭐 두 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체육협회 중에서 양궁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회가 이런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축구협회는 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뭐 지금 얼마 전에 축구했던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나라하고 축구해서 0대0으로 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정말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를 저 3명이나 있으면서 말이죠. 아유 참 정말 축구가 다 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들 뭐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좀 몇몇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윤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다 윤 대통령이 잘 되시고 또 저희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단어나 용어를 조금 과도하게 쓴 점 여러분께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저희는 이 윤 대통령을 뭐 비하하거나 뭐 윤 대통령을 어떤 정말 이 비판이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고 또 이 정권을 함께 만들어 왔다라는 어떤 그런 동지적 의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악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콕콕 집어서 사실은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수용이 되고 또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결국은 이 정부가 그래도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죠. 뭐 그 중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그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뭐 불충이다, 뭐 또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윤석열 정신입니다. 그 윤석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당 쪽에 이제 소속돼 있는 뭐 현종님이야 언론이지만 저는 뭐 여당의 당직자인데 사실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뭐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팩트가 좀 부정확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판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신에 저는 반하는 행위다. 그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건 지금 하는 거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게 우리가 정권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약도 안 듣거든요. 약이 잘 들을 때 그래도 이게 뭔가 고치고 뭔가 수정해 나가고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또 이렇게 힘이 빠지면 또 바로 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어떤 사람과 저희들은 정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사심 없이 이 정부가 성공하고 그리고 또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를 설 수 있다라는 그 신념 하나 그걸로 결국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쭉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자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10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0일 바로 이 날이요.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 날이라고 그럽니다. 즉 선거법은요. 6개월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선거법 위반자들의 기소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10월 10일 벌써 한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무더기로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또 하나의 정치적인 파란을 불고 올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추석 연휴 이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사하겠다. 하여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지금 의사 단체들은 또 뭐 단식하고 뭐 삭발하기도 하고 또 박단 전공의 대표는 지금 이면택 의협회장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 뭐 하여튼 네 분 자기들끼리 그냥 맨날 싸워요. 정말 저는 이 단체를 보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조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의사단체가 각자 목소리 다르고 각자 이해관계 다르고 서로 또 좀 그만두라고 그러고 참 이런 저 단체하고 대화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벼룩 한 100마리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그걸 다 모아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그 이야기 한번 하고요. 자. 바로 우리 10월이 오면 이재명의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오늘 9월 30일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오늘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판장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음 테이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재명이 이제 끝나는 날 카운트다운.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